나를 다 이렇게 몰아보는 거죠. 제가 듣자고 있어요. 야, 몰아라.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몰아서 내 뭐라니까 다 내 대로 모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맞고 진짜 엄청 맞았어요. 제가 혼자 덮어쓰고 총살 당하게 됐는데 그때 예,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그 앞에서 공연이 나가요. 오 마이 갓. 지금 나라가 힘들다고 이렇게 검은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어야 되겠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요 놀새로 좀 놀다가 총살 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온 류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지원 씨, 컴온! 파이팅! 야, 목소리가 우리나라 마야인데, 마야. 벌써 뭔가 그 노래의 스멜이 있었어.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아티스트야. 창밖에 그들은 붉은 예! 사색을 지저귀는데 내님은 오시지를 않고 어둠만 지켜가네 내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참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나를 려놓고 가는 바람 나를 려놓고 가는 바람 어디 선전대 출신이세요? 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선전대가 도보이부 산하 선전대였습니다. 기동예술선전대. 최고지, 최고. 저희 보이부 선전대는 일반 선전대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일반 선전대는 그냥 뭐 건설 현장이나 아무 이런 데 가서 선전 활동을 해서 사람들의 그 용기를 돋아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방간첩 활동 뭐 이런 거 사람들한테 경각심 이런 것도 좀 심어주고 우리 간첩들이 탈을 쓰고 우리 다 인민들 속에 이렇게 평민들처럼 같이 살고 있다 이런 거를 그런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선전대입니다. 네. 신기해. 보이부가 어느 게 언젠가면 그 북한의 방간첩 월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3월인가 8월에 이제 방간첩 월일이 있어요. 그날은 이제 보이분의 가족들에서 좀 예능이 있는 분들 모아가지고 방간첩 월간마다 자기 도면 이제 군이 다 있잖아요. 군마다 순회하면서 그 방간첩 의식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하. 여기로 말하면 간첩 신고번호 몇 하잖아요. 네. 북한도 같아요. 공연할 때 신고 전화번호 뭐 188 막 이렇게 하고. 아, 진짜? 네, 그런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수상할 땐 어디다 전화할까요? 아니 그것도 몰라 188번 여기다 전화하면 된답니다. 그렇지. 알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막 노래가 또 나와요. 진짜. 그리고 보이부 방간첩 기동선전대 공연은요 일반 뭐 농장포전이 아니라 보통 총살할 때 그럴 때 총살하기 전에 진짜? 진짜로? 예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그 앞에서 공연이 나가요. 오 마이 갓. 성격이 달라요. 이건 경제선동이 정치선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원 씨, 진짜 이렇게 그 총살, 공개 총살에도 공연단이, 선전단이 나가기도 해요? 네, 그 중요성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공연을 해요? 이게 자, 이런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극을 만들어서 노래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와, 충격. 나 너무 소름 돋았어.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개 처형이라든지 그쵸, 공개적인.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무 이때 무섭다.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거든요. 아 저렇게 되게 되면 나도 저렇게 처형을 당하는구나. 지금 나라가 힘들다고 이렇게 검은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어야 되겠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다음에 노래가 나와요. 그 의미심장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높이 들쳐 불고기 막 이런 노래가 나와요. 정말 들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총살을 하는 거야. 총살을. 아, 진짜 무섭다. 아니, 무슨 어제 일이에요. 이렇게 잘 말하냐, 되게. 잊지를 못하는 거지. 야, 잊지를 못하는 거지. 오.
우리 지원 씨께서는 혹시 보이부 네. 선전대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제가요, 예, 한 1년밖에 안 했는데, 아, 1년. 네, 1년밖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선전대에 들어갈 때 약속이 있었거든요. 예, 뭐냐면 1년 동안 들어와서 우리 선전대 들어와서 좀 힘들게 좀 고생해주면 군복 입혀준다고. 아, 네. 제복 입혀준다 그랬구나. 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 맞아.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맞아, 로망이지. 어린 나이에 그것도 군복 딱 보이부 입었다 하면 뭐 시집 잘 가는 건 뭐 첫째예요. 그렇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다음부터 일이 쭉쭉 풀리는 거니까. 탄탄대로지 뭐. 그래서 들어갔는데 선전 활동보다는 예,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이구. 그래서 막 노동자처럼 야. 예, 그냥 이게 뭐 일만 하고. 멀탈도 막 하다가 이게 다리 걷고 막 호수 만든다고 여기 물 예, 담는 예. 호수? 그렇죠. 거기다가 잉어랑 뭐 이렇게 아, 그 기른다고. 호수 사람이 만들어요? 예, 근데 겨울에 했어요. 제가 들었을 때. 겨울에 그거를 삽으로 파서 해요? 네. 사람이 다 파서 하는 거예요. 톤을 해요. 아, 호수를. 강이 부르는 대고조 격전장들마다에서 용청년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하나의 지향들이 그대로 분출하는 용암이 되어 더욱더 불도가니 마냥 다번질한 콘크리트 타입 전투장. 그리고 옆에다 또 이렇게 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한 2, 3층짜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노루도 이렇게 해서 좀 예, 만들어 놓고 캐릭터 만들어 놓고 분위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뭐 장군님 모신다 하면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군복 입혀준다 했는데 대체로 보면 거기 들어와서 일하는 노동자들 다 가족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안전부 아니면 칠부 연락소 아니면 보위부 아니면 이런 가족들이에요. 다. 네. 그 집안에 내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 선전대 안에서 저 하나만 순 노동자 집안의 자식이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에는 그런 군복 입은 사람도 없고 아예 알짜 노동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동자니까 그래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되겠지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저만 안 들어갔어요. 아, 글렀구나. 네, 그래서 제가 나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나는 군복을 못 입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이구. 궁금한 게 있는데 성전대를 그만두고 나서 뭘 하셨어요? 조금 그때 실망하고 나와서 조금 타락했죠. 사실은 진짜 타락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방황하면서 좀 여기로 말하면 좀 놀새? 예. 놀새. 날라리. 우리 쪽에서는 날라리 아니면 깡패죠. 다 놀새들이에요. 여자 깡패, 뭐 남자 깡패 뭐 아, 이런 진짜? 식으로. 아, 이거 스토리 재밌네요. 그러면 이 놀새 생활도 예. 뭐 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놀새들이 좀 클럽에 예, 가서 모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북한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잘 지은 이런 독집 같은데. 언니 완전. 우리 친구들 또 통해서 언니들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언니들 집 아니면 그 언니 오빠들 뭐 이렇게 시집 가서 뭐 이렇게 있는 이런 독집이 있어요. 신혼집. 근데 왜냐면 그때는 또 개방을 하다 보니까 낮은 선목이 개방되면서 중국 물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얻고 이러다 보니까 집을 방음이 되게 지은 거예요. 네, 방음이 되게. 거기 모이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하고 끝나고 와서는 서로 담당이 따로 있어요. 너는 시장 가서 못 사고 너는 몇 점에 가서 우리 동네 다 그 몇 점 있잖아요. 매점이죠. 앞에 요만한데. 예. 그러면 네네. 거기 소세지 뭐 손가락 과자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오징어, 그거 있잖아요. 예. 땅콩. 그치. 그런 거 마른 안주들 해가지고 그럼 동네에서 파는 농태기. 농태기 술. 원주. 밀주. 집에서 쌀주를 곡주를 빼가지고 하는데 그게 도수를 그대로 오면 고급술이 되는데 40도. 이게 거기서 와서 물 탄단 물 말이에요. 타면? 이러면 농태기 되는 농태기 거예요. 20도로 17도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18도 내려가요. 그래. 18도는 아예 농태기죠. 근데 먹고 나면 다음날 머리 터지는 거죠. 저도 평양에서 이렇게 한국 노래 부르면 놀아봤는데 친구네 집이 13층이었는데 네. 출입문 자체도 이중으로 해가지고 방음장치 다 하고 바깥에 게 철문이 다 나니까 손잡이도 없어요. 그래서 걔네 집 가려면 가기 전에 사전에 걔하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가가지고 두드려도 방음장치가 너무 잘 됐어가지고 안 돌리거든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머. 그래서 전화하게 되게 되면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런 집 가서 노는데 대체로 이렇게 노란 게 12월 31일 날 1월 1일 전에 이렇게 모여서 노는데 망연해하고. 네. 한 12시, 11시 반까지는 기타 치면서 엄청 한국 노래 부르고 그때는 방음장치보다도 뭐 핸드폰이나 유선전화기는 일체나 뽑아버리고 다 전화만 받게 해요. 그런 거 다 정리로 하기 때문에 중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모여서 이제 네, 이렇게 둘이 모여서 놀아. 노는 거죠. 이렇게 노는데 방송이나 비디오나 뭐 이런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제가 남조선 방송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때는 CD 플레이어가 처음 거의 초창기 나올 때. 네. 2000년대인가? 그치 그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좀 구입하려면 무역선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원 안 내서 직접 사면 좀 좋은 걸 가지죠. 근데 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무역선 안에도 다 보이지도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요거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원래 들어올 때는 일체 라디오가 다 차단돼서 들어오잖아요. 무조건 차단. 근데 요거는 검찰을 안 맞힌 거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라디오 FM이 잡히는 거죠. 주파수. 진짜 주파수가 딱 잡히는 거죠. 몇 시부터 무슨 방송이 나온다 이런 거는 우리가 주파수 맞추다 보니까 이 시간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뭐 라디오 방송 들었는데 뭐 제일 기억이 나는 게 그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방송 이거 지금도 똑같이 하잖아요. 네. 그때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무슨 여기 이 나라의 정치사 이런 알 수도 없고요. 그쵸. 일단은 그냥 노래. 누구보다 니보다 내 노래 하나 더 한다. 맞아. 허세. 조금 자랑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래 또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을 그걸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놀면서 처음에는 뭐 술 마시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마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 또 할 거 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다음 노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잡는 거죠. 그 분위기를 제가 잡는단 말이에요. 이야, 분위기 메이커. 딱 일단은 술이 딱 됐다 이러면 그다음에 기타 딱 치고 예. 이거는 뭐 다 해봤을 거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죠? 다 해봤어요. 이야, 대박이다. 그럼 기타 치고 이게 또 옛날 노래 그 잊혀진 길 지금도 기억 그 노래도 알았어요. 뭐 이런 거 당신은 모르실 거야. 예. 그럼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이런 거. 아니 옛날 노래인데 나. 이런 노래로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MT 간 느낌인가 보다. 맞아요. 근데 북한에는 맞아요. 네. 이렇게 막 외부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집에서 다 놀거든요. 홈파티, 이거 홈파티. 아니 저희 집이 독집이었어요. 독집이었는데 독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게 하나 딱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최신 CD를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독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은 잘 산다고 소문이 났어요 일단. 그리고 유난의 집에 가면 소문이 안 난다고 났어요. 맞아. 그러면 얘네들이 CD를 딱 숨겨가지고 와요. 이제 겨울 같을 때는 사냥개가 원래는 집 앞에 있지 않고 이렇게 창고에다가 들여놔요. 추우니까. 근데 일부러 밖에다가 풀어놔요. 사람이 와서 대문을 두드리면 짖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딱 보고 있는데 그룹바가 뭐 아니면 뭐 어디 누가 이렇게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러면 꼭 굳이 안전원이든 보안원이 아니어도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온 손님이니까 문은 열어줘야 되면 이럴 땐 이제 CD를 빨리 빼가지고 숨겨요. 근데 그거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녹화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봐요.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그래서 이거를 녹화기에다가 뭐 게임 CD 같은 거 빨리 넣어서 게임하든지 아니면 카라오케 CD를 넣어서 노래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 이게 처리가 안 될 때는 그 아예 안 쓰는 녹화기 같은 거를 이렇게 다른 걸 대체해놔요. 이렇게 손 닿으면 차가우니까.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너네 여기서 무리지어서 뭐 했나? 그거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충성심을 또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중학생 애들은 뭐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려서 같이 그 얘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책을 딱 펼쳐놓고 책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요거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보다가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 재빨리 CD를 빼서 아궁에다 넣든지 불을 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를 인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하간지처럼 이거 이불 다 붙여놓고 다 했어요. 했는데 진짜로 보는 중간에 누가 와서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가지고 진짜 아궁에다 딱 넣었는데 이게 어제 밀수로 들어온 CD래요. 그 친구가 막 날 잡아먹으려기는 거예요. 그거 나 보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빌려줘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아궁에다 넣는 바람에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물어줬는지 몰라요 내가. 근데요, 이게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렇지. CD를 빼돌리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의 집집마다 구조가 전기 폐기가 밖에 있어요. 정전을 시켜 CD를 바깥 빼지 못하게. 정전을 시켜놓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다음에 딱 들어간 다음에 CD 금면 왔다 해가지고 그다음 전기를 꽂아넣어요. 그러면 이게 그
바꿀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그 다음, 2세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전기가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CD를 팍 낄 수 있는. 아니 근데 시우 씨 현행범으로 걸렸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한국 드라마 본사하는 걸 뭐 CD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암호 파일식으로 채가지고 암호를 쳐놓거든요. 그리고 그 파일 자체를 지워버려요, 내가. 그리고 그 파일을 USB에 건사하고 있는데 지워버리면 버이브 사람들이라서 컴퓨터 검열하고 있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안 하게 자료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간 다음에 볼 때마다 내가 USB에다가 암호 파일 있는 걸 다시 컴퓨터 카피하고 그다음에 암호를 침하게 되면 자료가 다시 뜨는 거예요. 아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이렇게 알판으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평양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크법이라고 있어요. 미리 알려주는 노크법이라고. 그룹바가 이민반장한테 나 저 집이 수상한데 저 집 가보고 싶다 이러면 이민반장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민반장이 그 노크 방법이 자기 개인적으로 볼 일이 왔을 때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지만 이제 그 단속이 왔을 때는 계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감지를 하고 이제 다 치우고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네 이러고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대박이다, 진짜. 저희 때는 저희 국경에 군대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드라마랑 막 보다가 이렇게 단속이 오잖아요. 저희는 군인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국경 연선에 나와서 이렇게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감히 군인 가족을 다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군관들이 해주고 그런 적도 많아요.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열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 장소에 군인이 있어요. 단속 온 사람 이거 니네 뭐 봤냐 이렇게 뭐 녹화기 보자 이런 식으로 검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군인들이 이 녹화기 내가 갖고 온 거다. 근데 단속 나온 사람들은 군인 거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성군 정치이기 때문에 그냥 군인이 왕인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다치지 마라. 아니 이건 니네 뭐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싸움하는 과정에 이제 우리 민간인은 그 녹화기를 다 치우고 이미 다 뒤로 빼돌리고 이제 뇌물을 갖고 와서 보이지도한테 탁 줘요. 그러면 군인하고 본인 보이지도니 그냥 쌤쌤해 해가지고 그냥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원 씨는 아까 그랬잖아요. 총살을 당할 뻔하셨다고. 네. 이거 총살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예. 궁금하다. 저희들보다 한 10살 위인 이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그러니까 음란? 그런 19금 영화를 보면서 거기 또 스파이가 또 있었대요. 스파이가 또 있어가지고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게 방침 사건에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시범으로 딱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그 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엄청 그게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얽혔는데 공원에서 놀다가 처음에는 뭐 장군님에 대한 노래로 이렇게 디스코를 춤하다가 눈치를 딱 봐서 그다음에 노래를 딱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조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공원에서. 뭐 첫사랑 그대 뭐 이런 거 하면서 했잖아요. 위험하다. 그치. 그 노래. 뭐 그런 노래를 비롯해서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였는데 그 할 때는 일단은 우리는 밖에 다 망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망보는 애들이 허술한 거죠. 안 먹어죠. 이때까지 뭐 계속 나와서 놀아도 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순찰대들이 사복을 입고 나와요. 근데 딱 보면 알려요. 이건 순찰대다. 보면 티가 나거든요. 왜 눈에서 독이 그래서 불꽃이 팍팍 일어요. 근데 딱 보면 웃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도끼가 나오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딱 놀고 빠졌죠. 빠지는데 길목에서 이렇게 딱 길목에서 와 이렇게 하고 잡힌 거예요. 야 우리 오라. 잡혀서 한 2, 3일 최소 봤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얘네가 내보내고 그다음에 그 사건을 이렇게 뭐 다시 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얘네 문제했다. 이거 문제시하면 우리가 공도 세우고 그런 거 있잖아. 무슨 계기점 같은 명절 계기점 같은 때 이렇게 사건 하나 딱 해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충성심 높이려고. 그런 사람들한테 잡혔는데 그 사람들이 또 힘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중앙당에 친척이 있고 한 사람은 어디 분당 조직비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학교 딱 졸업하고 나와서 첫 사건인 거죠. 열정에 불탈 때. 그래가지고 잡아들였는데 우리 애들이 한 40몇 명이 잡혔어요. 쫙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모여 앉아서 논 애들까지 다 잡혀 들어온 거예요. 남자 여자 포함해서 다 잡혀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네 살겠으면 다른 거 불어라. 이거보다 더 센 거 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라디오 방송 들은 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근데 같이 들은 애가 나를 다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죠. 제가 듣자고 했어요. 야, 뭐라라.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뭐라 하는데 뭐라니까 다 내 대로 뭐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맞고 진짜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저 악질이라고 뭐 잡혀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악질이냐고. 그러니까 모르죠. 나는 그냥 내 입만 닫으면 나는 깨끗할 거야. 난 살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거기 잡힌 사람들이 다 나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뻗쳐봐야 뭐 안 되죠. 뭐 이게 대한민국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혼자 덮어쓰고 총살 당하게 됐는데 그때 그 지금 여기 와서 보면 그때 유엔에서 인권유린 이런 것 때문에 떠들어댄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해마다 그런 게 나오는데 북한에서 안 받아들였던 거잖아.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인권유린이에요. 근데 장군님께서 방침을 내렸다. 너희 운이 좋은 거야. 장군님께서 이렇게 대사 내렸네. 원래 죄를 지은 사람도 인간인데 사람 대접을 해줘야지. 그래서 원래 만땅 20년 아니면 25년이 최고였거든. 그리고 총살 뭐 이렇게 가는데 그 형을 15년으로 줄이고 총살을 없애고 얘 진짜 악행만 총살하는 걸로 하고 교수대도 없앤다 하면서 막 그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다행이네. 거기서 너희 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살아난다 했는데 어쨌든 우리 잡아놓은 쪽에서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누른 거죠. 그러면서 제가 8년형을 받았어요. 8년. 야, 그렇게 놀았다고 8년형을 받았다고? 야. 그때 아버지가 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죄도 조금 바꿔가지고 돈 좀 해서 그래 했는데 제가 그래서 병보석으로 네 그래서 나왔어요. 8년 가진 않고 탐만 받고 나왔죠. 자, 대한민국에서 꿈이 뭐세요? 네, 지금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한테 못했던 거 네,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고요. 그냥 가수 활동으로 네,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네,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의 또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 북생존 필살기 첫 번째, 북한 주유소엔 미인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소식을 말리마 속도로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리만갑 고운 여성 유현주. 발빠른 남자 김일중 보도원 인사드립니다. 이번 소식은요. 북한 주유소에 미모의 여성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잠시만요. 네. 미모의 여성. 네. 제가 좋아하는, 예쁜 여성들이 네. 몰려들고 있단 말씀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북한 미녀들은 평양 도시의 꽃, 여성 교통경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북한 주유소에도 미녀가 있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일중동무. 지금 이 옆에도 미인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북한 주유소에도 아리따운 여성들이 기름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자요. 오. 아야, 아가씨들이 있구나. 어머, 예뻐라. 아니, 미녀들이 주유소로 몰리는 이유라도 따로 있을까요? 네, 북한 차량이 많아지면서 각 지역의 돈주들이 주유소를 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주유소 사장들 사이에 손님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모의 요직원을 서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 유현주 보도원, 북한 돈주들이 주유소를 차린다는 건 개인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아, 북한에서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미모를 무기 삼아 이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미인을 데려가려고 하는군요. 오늘부터 제 마음속에 북한 여행지 1순위는 바로 주유소입니다. 이상 보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 씨. 진심이네요. 느꼈습니다. 그러게, 북한까지 가서 주유소 기름 한번 넣어야 되겠네요. 결론은 그 북한 주유소에 그 견장하는데 이제 미인계를 이제 많이 쓴다는 그렇지. 얘기잖아요. 혹시 실제로 북한에 그 주유소 가면은 미인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옛날에는 미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있었는데 야네들이 그 주유소에 취업하고 싶어서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줄 서나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평양에서는 주유하러 갔다가 팁을 준대요. 그래서 팁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주유소에서 세차라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모로서로도 그 애들이 들어가려고 줄 서서 경쟁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주유소는 상급이 뭐냐면 다 무역 회사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쁜 아들 갖다가 쓰는 거야. 대성천국, 대웅천국, 라진, 뭐 모란지도국 해가지고 각자의 자기 연료 주유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국에 들어가려면 여자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받아들이는 기준.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 판매소에 오는 직원들은 이뻐요.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돼. 차 타고 가는데 운전수 차 타고 가는데 이제 아줌마가 이제 히어라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쁜 여자가 손을 들면 충분히 이해돼, 네, 진짜. 제가 아는 언니가 거기 들어갔는데 약간 그 언니도 예쁜데 돈을 또 거였어요. 그런데 경쟁이 심하대요. 그 언니도 무역회사 통해서 들어갔는데 거의 $1,000 정도를 바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역시. 하더라고요. 과연 북한 주유소에서 직원들 월급이 얼마길래 그렇게 궁금하다. 줄을 서 예. 있나 저희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let's go. 보시죠. 북한 직업별 월 수입입니다. 버스 차장이 280원 월이고요. 별장 여성 관리원이 1,100원. 그럼 주유소 직원은 얼마일까요? 한국 돈입니다. 저 별장 여성 관리원이라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과 고위급 간부들만 갈 수 있다는 별장의 여성 관리원입니다. 아, 제 생각에는 1,000원. 별장 여성 관리원보다 적을 것이다. 조금 적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 예. 미인들이 몰린다고요? 예. 줄을 서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팁을 많이 받고. 야, 그러면 한 5,000원. 5,000원. 그렇지, 그 정도는 뭐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또 적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까 기본급만 나가고. 원래 인도에서도 팁을 받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팁 받는 직장에 월급이 좀 적어요. 다른 데보다. 팁을 받으니까. 그래서 한 600-7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600-700원. 정답이 정답 뭘지. 확인해 볼까요? 예. 정답은 대박. 상상도 못했다. 생각도 못해서 이렇게 4만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 돈 사만. 대단하지 않다지만 네. 이게 북한에서 월급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대단한 거죠? 4명 있는 한 개 가족에서 그래서 굶자를 정도로 먹고는 살죠. 세상에. 그리고 제가 내 친구의 여자친구가 주유소에서 일했는데 그 북한의 세부 담배가 젊은 아이들 좀 인기가 있거든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사다 주고 뭐 용돈 좀 남자친구한테 좀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여자는 나보고 주유소 들어가겠는데 미국 돈 500달러만 좀 꿔달라. 그러면 들어가서 2달 만에 갚아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대체 얼마를 벌게 2달 만에 갚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한 달에 300달러는 번다는 거단 말이에요. 야. 외국 나간 거보다 훨씬 낫네. 이게 지금 그 주유소의 여직원들이 이렇게 그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그 원유 자체가 그게 큰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빼돌리면 그냥 돈이 되고 너무나 이제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몸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빽 있는 집안에 그냥 간부가 자녀들이 가다 보니까 월급도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게 또. 대박이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유 공급소, 그 연유를 책임지고 이제 배달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연유 공급소에 이제 차들이 옵니다. 이제 오면은 이제 그 운전수한테다가 항상 차 한 대다가 10리터 정도를 넣어줘요. 그리고 어리떠는 이제 추가로 넣어줘요. 그리고 어리떠는 이 운전수가 이제 가다가 저희 집에다 이거 빼놓거든요. 아니면은 그 휘발유를 파는 장사꾼의 집에다 빼주면 이 휘발유 파는 장사꾼의 집에서 그거를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위안화로 현금으로 갖다 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건 논리만 잘해도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들어오네요, 자동적으로. 이야. 그런 식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지가 있어요. 이제 연료 딱지라고 해가지고 회사들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연료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양을 보고 그 양에 맞는 딱지를 판매됩니다. 미리 돈을 받는 거예요. 그 후벌권? 후벌권 같은 거나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주는데 이쁜 여자들 써가지고 그 딱지를 줍니다. 내가 너한테 이거 13달러에 줄 거니까 너 나가서 15달러에 팔아라. 내가 사람을 많이 끌어야 자기 하루에 딱지 하나당 2달러, 3달러 뜯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벌이 하느나.
북한 사람들은 해마다 보름씩 그 민방위 훈련을 가야 되거든요. 유저도 가야 돼요. 30살 전까지. 그래서 저도 가라고 2014년도 1월 달에 딱 내려왔어요. 노영지대 언니도 갔다 와라. 민방위 보름 동안. 근데 그거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휘발유 표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휘발유 표가 뭐 15kg짜리인데 $20면 한 장을 산대요. 근데 2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2013년까지 한 장이었거든요. 왜 2장이냐고 올해부터 올랐다고 2장 내야 못 간다고. 그래갖고 2장을 해서 $40를 제가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15kg짜리 표 한 장에 $20였어요. 그러니까 이 휘발유 표가 뇌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북한에서 어떻게 개인 사업이 가능하죠? 저는 탁구장 하면서 작은 건물 수단하니까 한 달에 $300에서 $500까지 맞추는데 식사 한 끼 시키는 것도 한 $80 들어가고요. 아유, 그 탁구장 해가지고 번 돈으로?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담배도 하고 하는데 북한에 727이라는 담배 있어요. 북한 담배 치고 엄청 제일 비싼 비싸지? 담배거든요. 이게 727 담배가 한 벌에 $40 하는데 근데 담배도 이런 것만 요구하고 부처적으로 돈 나가는 게 더 많죠. 아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 된 다음에 잘 사는 회사 같은 데서 중국에서 5리터짜리 기름 이거 먹는 기름, 콩기름 10에 들어오는 거 있어요. 맑은 기름이라고. 그걸 이렇게 명절보급을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직원들한테. 근데 그렇게 들고 가는 걸 본 거예요, 김정은이가. 보고선 저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떨어져가지고 논의 공장 기업도 집에 있는 당비서들이 국가에서 못 해주니까 알아서 노동자들, 종업원들 높게 해줘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치게 되게 되면 뭐 집에 있는 당비서도 좀 먹고 종업원들한테 베푸는 거예요. 저 일하던 식당이 민성식당이라고 되게 평양에서 핫한 외화식당이었거든요. 돈벌이가 되게 잘 되는 식당이었는데 정확한 주기를 모르겠어요. 얼마 몇 개월에 한 번씩 돈을 납부하는지 1년에 한 번씩인지 모르겠지만 사장이 한 번 얘기하는데 자기 $30만 바쳐야 된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규모가 크든 작든 무조건 돈을 바쳐요. 심지어 그 장마당에 요만한 80cm 되는 자리 하나 맞춰놓고도 자리세를 받아가는 판이에요. 장마당에서. 네. 잠깐 한 가지 요거 이 친구들 보충을 해주면 이 북한에서 이제 우리처럼 자영업 이 법 체계가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기업체들에서 사업 소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개인 사업 비슷하게 그 영업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회사에 뛰끄는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쫙 계산해 보니까 우리 그냥 여기 한국에 우리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법인세 내고 부가가치세 내고 요 정도를 뜯더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그 지금 겉만 봐서 그러는데 그런 조건에서 그 영업권들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합법적으로만 하게 하면 북한에도 가만히 들어보면 장사 잘할 사람들 넘쳐요. 많죠. 수강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근데 이제 북한의 모든 구조가 이제 부패 구조다 보니까 돈을 벌면 국가에 바치는 계획량도 있겠지만 전부 다 간부 뒷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뒷돈이야. 요즘에 이제 그 제일 핫한 아이템이 바로 휘발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수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팔면 더블로 남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익금들을 전부 다 이제 간부들에게 먹이는데 이게 돈주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돈주를 그만 두지 않아요. 전부 다 주시하고 있다가 하나씩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데 최근에 이제 그 북한 군부, 그러니까 인민군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한 50명이 지금 총살되거나 이야, 수청이구나, 완전. 근데 이제 그 총정치국 간부의 한 집을 털었는데 평균 $100만 나왔대요, 이게. 100만 원. 100만 이야, 달러? 기가 그러니까 어떤 간부는 300만 불이 나오는 집도 있고 500만 불이 나오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주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 돈을 쭉 빨아가지고 최고봉이 바로 총정치국 간부들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빈부격차가 막 벌어지면서 주민들이 현실 탈피를 꿈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경 지역에서는 생존 경쟁이 진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탈북 과정도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해요. 그렇죠. 해산 쪽 국경 경비가 강화됐고요. 원래 있던 감시 투소 외에 임시 투소가 생겼어요. 우리 북한 브로커가 탈북자들을 데리고 원래 오던 길로 오다가 임시 투소를 보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이런 경우가 11월 중순에 두세 번 있었고요. 강물이 아직 얼지 않아서 한 달에 원래는 한 2, 30명 와야 되는데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수십 명밖에 못 오는 실정이에요. 최근에 탈북을 시켜주던 북한 쪽 브로커한테서 노이북 감시가 붙어가지고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하던 것도 그 뒤로 지금 전화도 못하고 있어요. 강을 넘어오기 힘들지만 탈북하려는 열망이나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해상 쪽에서 탈북을 영원한 노래까지 유행이라고 해요. 그쪽은 국경 지역이라 한류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한국 노래에 탈북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가사를 바꿔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노래를 맞출 건데 출연자들이 노래를 하나씩 불러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래 중에 과연 어떤 노래가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부르는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아까 그 브로커께서 네. 노래 가사를 바꿔서 네, 이렇게 부른 부른다. 노래가 있다. 네. 그게 문제가 되겠네요. 네. 자, 현주 씨가 먼저 불러주시죠. 도강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도강은 아무나 하나. 2번 송희 씨. 압록강을 건너 두만강을 건너 철조망을 건너서라도. 오. 3번 유나. 도강을 했다 브로커 만나 미치겠다. 지우지 못할 토대가 됐다. 이거네. 도강을 했다. 바로. 이거 아이가. 박상철 씨의 무조건 계산하는 계산하는 거. 근데 야 이거를 북한 사람들이 부른다는 게 좀 되게 신기한 게 태진아 노래 뭐 아이콘 노래도 어마어마한데 무조건이 불려진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북한 주민들은 좀 정서적으로 부르는 노래보다 네. 즐겁게 빠르게 하는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노래에 이제 개사를 이제 또 맞출 수 있는 게 압록강, 두만강이 다 있고 철조망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황미진 기자님. 네. 죄송하지만 불러주세요. 렛츠고! 박수! 화이팅! 압록강을 건너 두만강을 건너 철조망을 건너서라도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한국에 달려갈 거야. 야 목소리 너무 좋아. 그러니까. 꾀꼬리야. 아 근데 박민희 기자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국경 지역의 분위기가 어떻길래 저렇게 개사까지 하면서도 계속 저렇게 탈북을 얘기하고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분위기가? 네, 요즘 국경 분위기는 감시 카메라가 좀 증가됐고요. 감청 설비가 또 곳곳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중국하고 통화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경 지역을 저희들이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주 그전과 달리 국경 처소들이 오밀조밀하게 잘 이제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북 사람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많이 이제 제약돼 있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국경 수비대, 보안성, 지역 주민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각 주민들이 자기 지역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나 또 자기 동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휴대폰들을 다 휴대하고 있어가지고 제깍 보호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하려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각오로 탈북하지를 않으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아무리 감시가 많아진다고 해서 정말 이 탈북에 대한 그 열망이 없어지겠습니까? 오죽하면 노래까지 저렇게 개사해서 부르고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북한 생존 필살기 다음입니다. 북한 생존 필살기. 3만 원의 수산물 관광을 할 수 있다. 3만 원밖에? 수산물 관광은 뭐예요? 그게?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국경을 맞댄 중국 훈춘시의 세관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연이어 세관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훈춘세관 건너편 함경북도 원정리에 있는 국제수산물 시장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각도 못하겠다.
오, 그래요? 이야. 这胡老一百八，一下回来随时都能回来，有2台车随满。一个大的一个国际批发市场。 지난 7월 문을 연 이 수산물 시장은 하루에 많게는 수백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오, 그래요? 이야. 쇼핑센터네. 야,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도 안쪽으로는 관광객도 안 오니까 그 바로 코앞에다 만들어 놓고 장 보고 쇼 보고 먹고. 장터 이런 거야, 장터. 진짜. 호호호. 수산물 시장 대박이다. 북한이 꼼수가 대단한 게 그 실제 국경 지역 수산물 시장에 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그 개장 첫날 엄청 많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 모였다고 해요. 아유. 네. 근데 그 원정리 국제시장은 개인들이 못하고 무역기업이라든가 국영기업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하는데요. 한 300개 매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들이 좀 일반 시장에서 팔리는 것보다 좀 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얼마나 싸게 팔리냐면 4인 가족이 300위안이면 게라던가 새우라던가 거기다 술까지 합쳐서 실컷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싸다고 합니다. 가고 싶다. 괜찮네요. 그리고 일부 식당들에서는 노래와 춤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중국 돈 100위안이면 충분하게 노래와 춤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그 구매 수량이 제한돼 있다. 한정돼 있구나. 네, 한정돼 있고 중국에서 나간 사람들이 관광 가이드가 인솔하는 대로만 이제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부는 나갈 수 없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싸게 그냥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가서 관광 가서 밥 먹고 오는 거네. 네, 그렇죠. 일일 관광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그 품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산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서 나오는 털개, 이 털개는 일본 홋카이도와 낮은 선봉 지역에 나오는 이제 그 털개 그 개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국은 요만한 거 한 마리 10만 원씩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보치에 3만 원입니다. 한 보치. 한보치. 진짜 그거 먹을 만하다 진짜. 그렇게 싸게 팔죠. 그러네. 예, 근데 그게 원래는 일본에 팔 때는 되게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일본이 그냥 막아버렸죠. 또 한국이 막았죠. 근데 중국에 팔아봤더니 돈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북한으로 와서 먹어라. 그게 또 남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와서 먹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평양 같은 데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수산물 식당을 아주 크게 열어나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민군 청정치국 황병수한테 시켜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저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 거대한 배 같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피해만 예를 향해서 떠나는 출항의 백고동 소리가 금시라도 막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저 행복의 배에서 울리는 인민의 웃음소리를 하늘에 떠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인민군 해군이 이제 서해바다, 동해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 해군이 잡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인민군 해군도 돈이 없으니까 네.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것 야, 같습니다. 세상에 해군이- 해군이 바다를 안 지키고 해군이 그냥 고기 잡아서 팔아. 장사하는 거. 아니 뭐 바다를 지켜줄 해군이 네. 진짜 고기를 왜 고기잡이나 잡냐? 하고 있어? 진짜 웃긴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지난 정상회담 때 그 이제 금정지 위원장님께서 이제 수산물 시장 자랑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수산물 시장이 그렇게 유명해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이제 다 합쳐가지고 생선이 하몽, 심포 요 지역 생선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남쪽에 따스한 물하고 북쪽에 찬 물이 거기서 부딪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외정 때도 서울에 맛있는 생선을 그쪽에서 많이 내려왔대요. 그리고 황해도 해주역에서는 이제 그 생선이 많이 내려왔는데 최근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대동강 수산물 그 식당을 반듯하게 지어놓고 각 도마다 그걸 만들라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네. 이 변방 지역에 지금 중국인들 관광객들의 그 좋은 이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면 애를 쓰는구나. 중국 쪽에서 수산물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 쪽은 바다가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북 삼성 쪽으로 통해서 북한 쪽에 들어오는 수산물들이 내륙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경 쪽에 단동이라든가 이제 뭐 국경 연선에 있는 사장들하고 토론해가지고 수산물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 오랑까지. 와. 비행기 타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는 어머머머. 안내원들 비행기를 봐봐. 타고 칠보산으로 가게 된다. 생각지 않게 비행장에서 듣게 된 송이보솥에 대한 이야기를 안고 비행기에 오른 우리의 마음은 벌써 칠보산에 가 있었다.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랑까지 가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거기서 보스를 타고 칠보산까지 가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한다. 칠보산에 송이버섯 바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송이버섯 아니야? 송이버섯 바위. 대박. 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성이버섯을 십자로 가른 다음 그 안에 밀가루를 섞은 양념장을 넣고 이렇게 정이로 감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바릅니다. 와, 구워 먹는구나. 진흙구이. 예, 그것들을 땅 위에 넣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 불을 지피면 아주 맛있는 성이버섯 구이가 된다고 합니다. 송이버섯 구이가 다 되었다. 우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해수사중은 이 구이 방법이 송이버섯에 이 지방의 진흙을 감싸서 굽기 때문에 맛도 별맛이고 영양가도 높다고 은근히 자랑하였다. 여자는 예쁘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냄새가 장난 아니야. 먹방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논하는 와중에 왜 비행기예요? 이게 왜 실화입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비행기에서 비행기 타고 놀러 가고. 네, 실제 지금 비행기가 운행되고 있고요. 저게 왜 어떻게 돼서 운행되는 거냐면 흔히 북한 사람들 속에서 돌아가는 말이 뭐 죽기 전에 비행기 한번 타보겠냐? 뭐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맞아. 왜냐면 외국 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럼 외국 나갈 때만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서면서 우리 인민들도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비행기를 운용해라 해서 나온 거거든요, 저거. 그리고 기록 영화도 촬영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인민들이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고 뭐 이렇게까지 나왔어. 근데 가격이 문제인 거죠. 얼마일까요, 가격이? 이거 저기 평양에서부터 오랑까지 가는 게 오랑에서 청진하고 칠보산 가거든요. 그래서 오랑 비행장이 오랑밖에 없기 때문에 평양에서부터 오랑까지 가는 게 80달러예요, 미국 돈으로. 8만 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자체는 뭐 인민들이 이용하라고 내놨다는데 이건 뭐 인민들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벌이용으로 근데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강거 선전일 뿐이고 뭐 지금 북한이라는 게 국가에 돈이 없잖아요. 다 개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개인 주머니에 있는 돈을 국가에서 회수하게 해서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그거거든요. 그런데 80불이라고 했는데 그 80불이면 정말 그냥 평상시 사는 사람들은 그걸로 3, 4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완행을 하면 160불이잖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공항이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뭘 한번 왔더니 공연을 삼지연에 간대요. 근데 삼지연 공항으로 갔었어요. 그때서 국내에도 공항이 비행기가 다니는구나. 근데 그때 듣기로는 평양에 있을 때 외국에서는 뭐 출퇴근도 비행기로 한다서 엄청 부러워했었거든요.
북한에서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평양국제비행장 가게 되게 되면 중국에서 보잉기 들어오는 소리하고 북한 자체에서 거래항공 뜨는 소리하고 발동기 소리부터가 달라요. 네, 엔진 소리가 중국 보잉기는 이렇게 조용히 싹 들어오는데 거래항공 뜰 때는 우왕 소리가 엄청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비행기를 한번 타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 못 타겠어요. 너무 소리가 세가지고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럴 것 같아 왠지. 그럴 것 같아, 고물단지는. 아니 근데 제가 이 만갑을 하면서 비행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오늘 뭐 거의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근데 송이버섯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송이버섯을 진흙에 구워 먹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이거 진짜 구워 먹는 거예요? 아니 제가 먹어봤어요. 저는 낙지 사려 갔다가 우연중에 먹어봤는데 송이버섯을 외화하는 수매장이 따로 있어요. 그 수매장에서 이제 수매하고 그 이제 찌그러진 나머지 판매하지 못할 걸 이제 옷으로 뻑뻑 써서 이제 저 방식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줄 때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너 이걸 사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난 딱 그걸 먹어보고 야 세상에 이런 맛도 있는가, 버섯이 이 맛인가, 그래 왜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넣고 볶으면은 그 기름 냄새와 함께 송이버섯이 향이 없어진답니다. 둘이 다 구워 먹으면 끄스름내가 나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모두 해 잡숴보세요. 궁금하다. 너무 맛있어요. 실제로 칠보산 가봤는데 칠보산 가게 되면 저렇게 송이버섯을 불에다 구워줘요. 근데 내가 갔을 때는 저렇게 진흙에다 싸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칠보산 퉁 사람들 떨어가지고 내려오게 되게 되면 그 구워 먹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송이버섯도 팔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로 사가지고 구워 먹거든요. 그걸. 근데 이렇게 꺼챙이에 꽂아가지고 불에다 구워서 먹는데 그렇게 구워 먹죠? 그 소주에다 딱 한 잔 받쳐 먹으면 그 송이버섯 맛이 닭고기 맛이에요. 딱 찢어서 먹게 되게 돼요. 엄청 맛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스님이었거든요. 네, 그 스님이 이렇게 송이를 구워 먹는 게 흔한 일인가요, 진짜? 저는 그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스님이었거든요. 네, 그 스님이 이렇게 송이를 구워 먹는 게 흔한 일인가요, 진짜? 네, 북한에 스님들이 있어요.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처럼 그런 절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가정집이 있습니다. 아, 집에 퇴근했다가? 네. 근데 이 스님들이 제가 한번 묘양산에 갔던 적이 있는데 묘양산에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절이 보현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 보현사에 스님이 2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님들은 어떠한 행사를 위한 업무라든가 아니면 그 보존 관리를 하는데 주로 이제 활약을 하더라고요. 일단 외국 스님들이 오시면 그 보현사에 대한 소개를 쭉 해주시고 그 역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뭐 이렇게 절도 해도 돼요? 온 사람들이? 네,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무아비 타부 이렇게. 저는 듣기로는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과 졸업생들이래요, 저분들이. 스님들이요? 역사학부 졸업생들인데 졸업하고 배치를 받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해설도 하고 절도 지키고 뭐 한마디로 근무하는 거죠, 거기에. 근데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시술하고 돈 넣고 가고 북한 사람들도 돈 넣고 가고 그거 돈을 다 가진다고 뭐 그런 말도 들었었거든요. 진짜? 저것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와가지고 남북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종교학과에서 이제 기독교, 불교 다 이렇게 배워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목사들은 그냥 이제 평상시 옷을 입고 다니면 되는데 이게 불교들은 이렇게 머리를 잘라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통전부 요원들이 머리를 자르고 나면 이제 손님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 때문에. 그래서 김정일이가 가짜 스님들한테 가발을 팔아줬어요. 가발을 줬어요. 어떡해. 가발? 뭐야, 가발?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웃겨. 행사 때는 가발 벗고 나갔다가 행사가 사라지면 이제 가발 쓰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통전부 다 요원들이 그냥 이제 그 스님 형태를 하는 것이고. 질문. 예. 그 스님도 자기 집에 가면 김일성 초상화를 둬야 돼요? 그럼.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오빠 저게 웃긴 게 뭐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스님이 꼭 등장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스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하나님을 믿지 말래요. 근데 심지어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님은 좋게 나와요. 역사를 지키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그 신만이라는 연속곡에도 나왔었어요, 스님들이. 그러면 이 스님들이 하는 역할이 신만이들이 그 이제 개성의 인삼을 다룬 영화인데 우리 인삼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그 개성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영화에는 스님들이 등장하고.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실로 감동이 되어옵니다. 그런 말 마소이다. 그럼 저 물건들을 받아주시겠소이까? 걱정 마시오이다. 고맙소이다. 또 평양에
북한에도 보면 실제로 성당도 있고 기독교도 다 있대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만 오면 거기 출입시키고 일반 주민들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다 등장하면서도.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북한 관광 반응이 어때요? 막 가면 막 스님들과 이제 먹방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자체를 일단은 북한을 관광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단동 세관에 가보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줄을 서 있어요. 그게 이제 입국 심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일단 북한이 닫혀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자연산 수산물이나 뭐 이런 걸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좀 희망 이런 것 때문에 관광은 유럽을 비롯해서 중국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고 한 번씩 북한에 갔다 오게 되면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북한에 외화 식당들이 있으면은 요리가 거의 다 중국 요리가 위주예요. 외국인 오는 사람들 중에 80%가 중국인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은 딱 먹을 것만 시켜요. 먹을 것만큼만 시키는데 중국 사람들은 보통 한 상을 시켜놓고 시작을 다 해요. 시켜야죠. 이거 빼고 다 주세요. 네, 술도 엄청 비싼 거 시켜놓고 그냥 한 상 때려 먹고 되면 팁도 엄청 많이 주고 가는 거여서 북한이 그 외화 식당에서 일하는 접대원들 보면은 기본 중국말을 다 배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중국인들 오면은 대표당 갔다 해갖고 공연도 하는데 그때 막 어성홍기랑 뭐 중국 노래 불러주고 막 그게 엄청나요. 중국인들 진짜 많아요, 북한. 어디 가든 중국인들 많구나. 그 중국인들이 많은 이유가요. 60대, 70대, 80대 중국 그 어르신들이 평양 북한에 가게 되면 옛날에 마오쩌둥 시대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옛날 자기네 향수를 느끼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그 부모님 효도 관광을 이제 북한으로 보여준대요. 옛날 체험. 옛날 추억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게 좀 꽤 있다고 그래요, 지금.